여러분은 지금 누군가를 믿고 있습니까? 그 믿음이 정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나요? 하지만 만약 그 믿음이 그 사람이 숨겨온 악랄한 본성으로 인해 무너진다면 당신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우리가 믿었던 사람, 우리의 곁에서 웃으며 다정하게 말하던 사람이 사실은 그 웃음 뒤에 칼날을 숨기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사람은 누구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성은 때로는 우리가 쉽게 알아차릴 수 없는 방식으로 숨겨져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완벽하고 친절하며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 중 일부는 내면 깊숙이 자신만의 어두운 의도를 감추고 있기도 합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놀라울 만큼 교묘하고 우리의 일상적인 관계 속에서 차츰 드러납니다. 한 사연을 떠올려 봅시다. 민수라는 남자는 회사에서 늘 친절한 모습으로 동료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는 모두에게 밝은 미소를 건네고 누군가 어려움에 처하면 발벗고 나서서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와 같은 팀원이었던 수지는 자신이 추진하던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실수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실수는 민수가 아닌 수진의 이름으로 보고되었고 그 결과 그녀는 큰 질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이유는 민수가 의도적으로 수진의 작업 자료를 조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수진을 탓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들이 드러났습니다. 민수가 팀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수진을 몰아세우는 방식을 택했다는 것을 알게 된 동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의 겉모습은 여전히 부드럽고 친절했지만 그 안에는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려는 본성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사람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신중해야 한다는 점이 새삼스럽게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민수 같은 사람은 흔히 악랄한 본성을 숨긴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이들은 의도적으로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이게 만들어 타인의 신뢰를 얻은 뒤 이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악랄한 본성을 숨긴 사람들은 종종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지나치게 포장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자신의 약점을 철저히 감춥니다. 또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상황에서는 비열한 수단을 가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징을 알아챈다고 해서 늘 경계만 하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을 판단할 때 조금 더 세심하게 바라보는 눈과 그들로부터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내적인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 주제와 관련된 또 다른 이야기를 통해 사람의 본성과 이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가족, 친구, 동료, 그리고 그 외에 만나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 중 일부는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일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거나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우리에게 친절한 척하면서도 뒤에서는 자신의 본성을 숨기고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지영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지영은 항상 친절하고 다정한 모습을 보이며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회사 동료들에게 자주 도움을 주었고 동료들은 그녀를 존경하며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영의 행동에 이상한 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이 그녀에게 맡겼던 비밀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출되었고 그로 인해 여러 사람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도 그녀를 의심하지 않았지만 여러 사건이 겹치면서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지영은 자신의 위치를 강화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동료들의 신뢰를 이용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악랄한 본성을 숨긴 사람들은 우리의 신뢰를 가장 큰 무기로 사용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마음을 열게 만든 뒤 그 틈을 이용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가끔씩 드러나는 작은 단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알아차릴 수 있는
몇 가지 힌트를 이야기해 볼까요? 첫째, 그들은 늘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하는 데 집착합니다. 누군가를 돕는 행동을 하면서도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거나 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그들이 본심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수단임을 보여줍니다. 둘째, 그들은 종종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며 그것을 농담이나 충고로 포장합니다. 예를 들어, 넌 참 열심히 하는데 뭔가 부족한 것 같아라는 말을 농담처럼 던지지만 그 말 속에는 상대방을 낮추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이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타인의 실수로 책임을 돌리려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그들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얼마나 교묘한 수단을 사용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이런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들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로 인해 상처받고 신뢰를 잃으며 때로는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었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 우리가 사람의 겉모습에 속지 않으려면 그들의 행동과 말을 세심히 관찰하고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심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악랄한 본성을 숨긴 사람들이 우리의 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인간관계를 통해 위로를 받고 기쁨을 느끼며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하지만 그런 관계 속에서 누군가가 본성을 숨기고 우리를 속인다면 그 영향은 단순히 신뢰를 잃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의심과 타인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민수와 선영은 오랜 친구였습니다.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서로를 의지하며 힘든 순간마다 함께 해왔습니다. 민수는 선영을 누구보다 신뢰했고 그녀의 조언을 따라 많은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알지 못했습니다. 선영이 늘 민수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조언을 했다는 것을요. 예를 들어 민수가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선택을 고민할 때 선영은 항상 그건 너한테 너무 어려울 것 같아. 다른 쉬운 걸 선택해봐라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 민수는 자신에게 도전적인 일을 포기하고 보다 쉬운 길만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민수는 깨달았습니다. 선영은 자신이 뒤처지지 않기 위해 민수의 성장을 의도적으로 막아왔다는 사실을요. 이런 사례는 단순히 하나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악랄한 본성을 숨긴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의 가능성을 억제하거나 그들의 신뢰를 이용해 스스로 유리한 상황을 만듭니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계속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주변에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누군가의 말과 행동이 알고 보니 의도가 담긴 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적이 있나요? 그때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떠올려 보세요. 이런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늘 피해자인 척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손해를 보는 상황에서도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정말 너를 위해 이걸 해준 거야. 그런데 왜 나만 이런 대우를 받아야지? 라는 식의 말을 하며 상대방에게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이렇게 죄책감을 느낀 상대방은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며 오히려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려고 하죠. 결국 이들은 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에게 휘둘리는 것은 우리의 정신적인 에너지를 빼앗아가고 삶의 질을 낮춥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불신과 죄책감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는 것을 방해합니다. 고전에서 이런 사람들의 행동을 잘 묘사한 사례로 여우와 포도 이야기를 들 수 있습니다. 이솝우화의 여우는 높은 가지에 달린 포도를 보고 가져갈 수 없자 저 포도는 분명 씌어서 먹을 수 없을 거야 라고 말하며 자신의 실패를 합리화합니다. 이처럼 악랄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숨기고 오히려 남을 낮추며 자신을 방어하려 합니다. 이쯤에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이 지금 믿고 의지하는 사람 중에도 혹시 이런 사람은 없을까요?
그들의 행동이 진심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본성을 숨긴 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에게 신뢰를 배신당하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가장 믿었던 친구가 뒤에서 나를 깎아내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혹은 연인이 나를 속이고 있었음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배신감과 고통을 느낍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고통이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를 망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우선 신뢰가 무너진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첫 번째 단계는 감정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배신당했을 때 느끼는 감정은 분노, 슬픔, 허탈감 등 다양합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을 억누르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시간을 주고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세요. 그래, 나는 지금 배신감을 느끼고 있고 그 감정이 너무 힘들어.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치유가 시작됩니다. 다음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신뢰를 다시 정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한번 신뢰를 잃은 사람을 평생 믿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진리일 필요는 없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너진 신뢰는 다시 세울 수 있다. 하지만 그 기초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이 말처럼 무너진 신뢰를 완전히 회복할 수는 없더라도 새로운 기준으로 관계를 재정립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명확한 책임을 요구하거나 상황에 따라 신뢰의 깊이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나의 경계선을 지키는 일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지혜라는 여성은 직장에서 동료의 배신으로 인해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동료는 겉으로는 늘 지혜를 칭찬하고 도왔지만 뒤로는 상사에게 지혜의 단점을 과장하며 험담을 일삼았습니다. 이를 알게 된 지혜는 처음에는 모든 인간관계가 의미 없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깨달음은 바로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신뢰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지혜는 이후로 신뢰의 경계를 정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사람에게 속마음을 열지 않고 상황에 따라 신뢰의 수준을 조절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동료에게는 일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개인적인 이야기는 나누지 않는 방식으로요. 그렇게 함으로써 지혜는 더 이상 불필요한 배신으로 고통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혜를 도운 또 하나의 방법은 자신의 감정을 글로 적는 것이었습니다. 배신당한 순간 느꼈던 분노와 슬픔, 그리고 그로 인해 변화된 자신의 생각을 적어나가면서 그녀는 점점 스스로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면 감정을 글로 풀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감정을 털어놓는 것 이상의 치유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점은 새로운 관계를 맺을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신당한 경험으로 인해 타인을 쉽게 믿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벽을 쌓아 올리는 것은 우리 자신의 행복을 방해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신뢰를 다시 배우고 작은 것에서부터 믿음을 쌓아가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배신당한 경험으로 인해 여러분의 삶이 멈춰 있는 건 아닌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나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작은 노력을 시작해 보세요. 우리는 인간관계를 맺으며 항상 진심만으로 소통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겉으로는 친절한 척하면서도 뒤에서는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몇 가지 원칙을 세우는 데 있습니다. 첫째, 사람의 행동보다는 패턴을 관찰해야 합니다. 누군가 처음에는 다정하고 사려 깊은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행동이 일관되지 않거나 어떤 상황에서만 특정 태도를 취한다면 그 사람의 진짜 성격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잘못을 남에게 떠넘기거나
비슷한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남을 비난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둘째, 경계선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악랄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은 종종 타인의 경계선을 넘어서려고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사생활에 깊이 개입하려 하거나 무리한 부탁을 당연시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단호하게 여기까지가 내가 허락할 수 있는 선이다라고 명확히 표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 부분은 나에게 너무 개인적인 영역이야. 또는 그 부탁은 내가 들어줄 수 없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이런 태도는 스스로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셋째, 감정적인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악랄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의 감정을 조종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상대방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거나 감정적으로 압박을 가해 우리가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도록 만듭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은 내 감정을 스스로 점검하고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 감정이 내가 느껴야 할 감정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조종하기 위해 유도한 감정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넷째, 믿을 만한 사람들과 소통의 통로를 유지해야 합니다. 악랄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은 종종 우리와 주변 사람들 사이를 단절시키려 합니다. 그들은 서로 간의 오해를 유발하거나 우리의 신뢰를 깨트리려 시도합니다. 그러므로 주변에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나 가족에게 현재 상황을 털어놓고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스스로가 놓치고 있었던 중요한 관점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다섯째,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악랄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은 종종 타인의 자존감을 낮추려고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판단력이나 가치를 깎아내리며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말과 행동이 나의 진짜 모습을 규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스스로의 가치를 믿고 내가 가진 장점과 능력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예를 들어, 나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내가 내린 결정에는 이유가 있다는 식으로 스스로를 다독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악랄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관계를 그저 참아내는 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때로는 관계를 끝내는 것이 우리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이 나에게 주는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나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 관계를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삶에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나요? 스스로에게 필요한 경계선과 원칙을 정리하며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이번에는 악랄한 본성을 숨긴 사람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지 그들의 심리와 동기를 깊이 들여다보며 우리의 관점을 넓혀보겠습니다. 악랄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할 이유를 가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타인을 조종하거나 상처 주는 것을 필요악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지 그 심리적, 환경적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과거의 상처와 경험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린 시절 겪은 상처나 자신이 살아온 환경 속에서 악랄한 행동을 배우게 됩니다. 어린 시절, 사랑과 신뢰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타인을 믿기 어려워지고 결국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상처 주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한 직장에서 동료를 끊임없이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역시 과거에 자신이 그런 비난을 받으며 자신감을 잃었던 경험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해는 하되 이것이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둘째, 지나친 경쟁과 성공에 대한 집착이 영향을 미칩니다. 현대 사회는 성과와 결과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짓밟아서라도 앞서가야 한다는 압박을 받습니다. 특히 성공과 실패를 철저히 이분법적으로 보는 문화는 사람들에게 더 큰 스트레스를 안겨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악랄한 본성을 숨긴 사람들은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끊임없이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며 불안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성공을 위해 자신의 본심을 숨기고 겉으로는 친절한 척 행동하면서도 뒤에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전략을 택합니다. 셋째, 심리적인 결핍이 주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사랑하거나 자신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타인을 깎아내리거나 상처 주는 방법으로 자신을 돋보이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타인의 약점을 공격하거나 허위의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겉으로는 모두의 관심을 받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심리적으로 깊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을 수 있습니다. 넷째, 권력의 중독성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권력과 통제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유혹이 됩니다. 특히 타인을 지배하거나 조종하는 데서 쾌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그 행위 자체를 통해 자신이 우월하다고 느낍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권력을 잃지 않기 위해 더 악랄한 행동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직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들을 지나치게 통제하고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상사를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자신의 지위를 위협받을 때 더욱 치열하고 악랄한 본성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다섯째, 자기 방어의 일환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악랄한 본성을 숨긴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상처받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먼저 타인을 공격하거나 자신의 약점을 숨기기 위해 더 복잡한 행동 패턴을 보입니다. 그들은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태도로 관계를 맺으려 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통해 자신의 약점을 가리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그들의 행동이 어떤 이유에서 비롯되었든 그것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심리를 이해하는 동시에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이 변화할 가능성을 열어두되 스스로를 희생하면서까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악랄한 본성을 숨긴 사람들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그들의 행동 이면에 있는 심리를 파악하면서도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겉으로는 친절하고 평범해 보이지만 내면의 악랄한 본성을 숨긴 사람들의 특징과 그들의 심리적 배경을 탐구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말투를 유지하지만 뒤에서는 상대를 조종하거나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단순히 본성이 악해서라기보다는 환경, 과거의 상처, 그리고 심리적 결핍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았지요. 우리가 이 주제를 다룬 이유는 이런 사람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더 나아가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악랄한 본성을 숨긴 사람들과 마주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명확한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의 허점을 파고들거나 감정적으로 약해진 틈을 타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그 경계를 지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경계를 설정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이 이상은 안 된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그들이 더 이상 당신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둘째,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악랄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을 이용하거나 조작하는 데 능숙합니다. 따라서 그들의 행동에 대해 과도하게 화를 내거나 너무 깊이 상처받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그들의 말이나 행동에 대한 객관적이고 냉철한 태도가 상황을 이해하고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신뢰를 서서히 쌓아야 합니다. 악랄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도 모든 사람을 의도적으로 상처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 역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신뢰가 서서히 쌓여야 가능하며 우리는 그들의 행동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작은 행동부터 신뢰를 확인하며 관계를 재정립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과 거리를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만약 그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를 조종하려 한다면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건강한 거리감을 두는 것이 우리의 정신적, 감정적 안정에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악랄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는 때로는 피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의 행동에 대해 올바로 이해하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그들의 영향에서 벗어나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나요? 혹시 생각나는 사람이나 떠오르는 상황이 있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함께 고민하고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더 현명한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진짜 마음을 숨길 때 드러나는 미묘한 신호들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며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 방송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평화롭고 따뜻한 관계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